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본에서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배워봤고, 그리고 이슬람이 탄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슬람 제국이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워봤어요. 자, 오늘은 그럼 그거와 관련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시간표에다가 문제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한 10에서 15분 그 정도 시간 동안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고서 선생님과 같이 정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다 한번 문제 풀어봤나요? 네, 어땠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지난번에 올라왔던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쉬웠을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을 테니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을 먼저 볼까? 자, 일본의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의 발전 과정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한국을 거쳐서 그 문화가 전파되기 때문에 고대 국가로의 발전이 중국, 한국보다는 늦다 그랬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 모고라 백제 신라로부터의 도움을 받았고 나중에는 중국으로부터 직접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발전 과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중앙 집권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방 분권적인 형태라 그랬었죠. 산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다 이렇게 나눠진 상태였어. 호족이라 그러죠. 우리 중국의 역사에서도 공부를 했을 거야. 땅이 많고 그런 사람들, 세력을 갖고 있는 지방에 그런 호족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호족들 중에서 연합하는 호족들이 생기는 거지. 호족 연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야마토라는 곳에서 호족들의 연합이 생기게 되고 그 연합한 호족들이 이제 다른 호족들을 지배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뭐야? 그렇지. 처음에는 야마토 정권이 먼저 수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정부터는 이제 고대 국가로의 이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다이카게 신이라고 나오죠. 쇼토쿠 태자를 거쳐서 쇼토쿠 태자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자,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게 바로 쇼토쿠 태자라 그랬고 그 쇼토쿠 태자를 거친 다음에 다이카게 신이라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일본의 고대 국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다이카게 신이라 그래서 새롭게 모든 걸 개혁을 했다는 거야. 뭘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 중국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당의 율령체제 기억납니까? 당에서 율령, 법이 다 완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렇지. 균전제라고 해서 토지를 나눠주게 되고 그 토지를 받은 백성들은 그 토지에서 나온 생산물을 어떻게 세금을 내게 됐었죠.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내게 됐었고 또한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부병제라고 해가지고 군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았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율령제 안에 포함이 되는 것들인데 이 율령 체계를 이 다이카게 신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나라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중국에 직접 얘네들이 사신들을 보내게 되는 거지. 견수사라 그래서 수나라 때도 신하를 보내게 되고 당나라 때도 견당사라 그래서 당나라 때도 신하를 보내게 돼. 사신들을. 그래서 당나라의 이런 율령 체계, 자, 틀이 다 잡혀져 있는 그 율령 체계를 일본에서 그대로 들여와서 일본에 적용시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다이카게 신입니다. 자, 연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연도는 언제야? 45년에 시작이 되었다. 다이카게 신. 당나라의 율령 체계를 받아들여서 본격적으로 고대 국가가 시작되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율령 체제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렇지. 우리는 지역별로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명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그랬어? 어느 곳에 중심을 둬서 발전했느냐, 수도가 어디였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단계가 나눠진다 그랬죠? 다이카게 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수도를 옮기게 되죠. 어디로? 나라라는 곳으로, 헤이조쿄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어디냐? 710년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부릅니까? 나라 시대라고 부르죠. 이 나라 시대가 되면은 다이카게 신 때 받아들였던 율령 체계에 더불어서 새로운 수도, 중국의 수도까지 완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중국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그 장안의 형태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곳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가 나라 시대였고, 그럼 그 다음에 어디에 갑니까? 그렇지. 헤이안이라는 곳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왜 옮기게 되느냐? 그 과정을 알아둬야겠어. 자, 나라라는 곳에 수도를 옮겨서 시작이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 전에 다이카게 신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당나라 율령 체계가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균전제의 붕괴가 있어.
중국에서도 균전제가 어때?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는 과정을 우린 배웠었죠. 균전제 같은 경우는 땅을 계속해서 균등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 나눠줄 땅이 부족하게 됐죠. 그리고 한 명의 사람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니까 땅을 잃은 농민들은 헤매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세금, 조용조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조용조도 못 내게 되고, 군대를 가겠습니까? 아니야. 세금 못 내니까 도망갔는데 군대를 가겠어? 이렇게 해서 다 무너졌단 말이야. 그게 바로 그대로 받아들였던 일본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균전제가 무너지게 돼. 나눠줄 땅이 없고 한 사람이 많은 땅을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장원을 운영을 하게 돼.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중앙의 힘도 약해지게 되는 거지. 그 틈을 타서 지방의 호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점점 더욱더 많은 토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흔들리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봐야겠다 해서 헤이안으로 수도를 다시 옮기게 되죠. 그래서 헤이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해는 언제야? 794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것은 보면 어때? 자, 처음에 호족 연합 정권인 야마토 정권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당나라의 율령 체계를 받아들인 다이카 계신 새롭게 시작해보겠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디야? 나라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나라 시대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수도를 옮깁니다. 헤이안으로 수도를 옮겨서 새로운 헤이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야? 라나가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헤이안 시대 일본에서는 대륙의 문화를 일본의 기후와 감각에 맞게 소화하려는 땡땡 문화가 발달하였다. 자, 중요합니다. 자, 헤이안 시대, 어느 시대를 거친 다음에 헤이안 시대였지? 그렇지, 나라 시대를 거친 다음에 헤이안 시대였어. 자, 이때가 되면 왜 수도를 옮긴다 그랬지? 이 과정에 뭐가 있다 그랬어? 그렇죠, 균전제가 무너진다 그랬잖아. 균전제가. 그러면서 조용조 체계도 무너지게 되고 부병제 체계도 같이 무너지게 돼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바람이 부냐면, 야, 우리 당나라 거 좋다 그래서 중국 거 그대로 받아들였었는데, 야, 이게 뭐야? 나라가 엉망이 됐네? 망해가고 있네? 야, 당나라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우리만의 독특하게, 우리만의 것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보자 해서 이때 어떤 문화가 등장했다는 거야? 그렇지, 국풍 문화가 발달한다는 거였죠. 중요합니다. 헤이안 시대에는 기존에는 당나라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헤이안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당나라 게 아니라 우리 일본 고유의 문화를 한번 발달시켜보자 해서 국풍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국풍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 가나를 만든 시기에 일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문화재가 나와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문화재보다는 우리는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 일단은 이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일단 도다이사 대불 같은 경우는, 자,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도다이사가 어느 시대 때 만들어진 거야? 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자, 묘도인 봉황당이란 것은 헤이안 시대에 건립이 된 유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문화재를 아는 것보다 바로 시대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나라와 헤이안 시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1번 가,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자, 가는 나라 시대였습니다. 견당사를 파견하였어? 그렇지, 여러분, 나라 시대 어땠었어? 자, 쇼토쿠 태자를 거치면서 다이카 계신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거는 나라 시대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땠어? 중국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랬잖아. 중국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래서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맞죠? 당나라의 사신들을 파견을 해서 그들의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가는 맞네요. 1번은. 자, 2번 헤이조쿄를 수도로 삼았다. 자, 여러분, 헤이조쿄가 어디였? 그렇지, 바로 나라라 그랬지. 나라 시대의 수도였단 말이야. 나라. 자, 도다이사 대불은 나라 시대였죠. 그러니까 나라 시대 헤이조쿄를 수도로 삼았다도 맞습니다. 자, 3번을 볼까? 국풍 문화가 발달하였다. 자, 여러분, 방금 위에서 배웠던 거야. 국풍 문화가 발달한 시기는 어느 시기였죠? 그렇죠, 나라 시대를 거치고 헤이안 시대가 되면은 당나라의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를 한번 발전시켜보자 라고 해서 새로운 문화, 국풍 문화가 등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가나 문제가 만들어졌다.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나라 시대 국풍 문화, 자신들의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 그랬죠. 당나라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만든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 전에 당나라의 문자, 중국의 문자였던 한자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면은, 자, 이 헤이안 시대에 국풍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어땠어?
한자를 변형시키게 되는 거죠. 간략하게 변형을 시켜서 그들의 새로운 문자인 가나 문자를 만들었다 그랬어.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 해볼까? 자, 가나 무사가 지배계급을 형성하였다. 자, 여러분, 무사가 지배계급을 형성하였다. 무사는 어느 시대 때 등장을 했습니까? 기억나나요? 자, 나라 시대 때까지는 당나라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어떻다 그랬어? 자, 당나라에서 받았던 그 율령체제, 균전제를 비롯한 조용조 체계가 다 무너지게 된다 그랬죠. 무너지게 되면서 여러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나 이런 사역들이 대토지를 소유한다 그랬어. 장원을 소유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호족들끼리 서로 경쟁이 붙는 거지.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했다는 거야?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병사의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결국에는 그 지방의 호족들은 어때? 무사라는 새로운 지배계급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게 했었죠. 자, 그래서 무사가 등장했던 건 어느 시대다? 헤이안 시대다. 나라 시대 때는 아직 아니야. 나라 시대 때는 왜? 아직까지는 당나라에서 받았던 그 율령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었거든. 균전자를 비롯한 조용조 체계가. 하지만 나라 시대 때 이게 헤이안 시대 때 무너지게 되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무사계급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정답은 뭐야? 5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는 이슬람으로 넘어갑니다. 자,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종교로, 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창시하였다. 어떤 종교입니까? 쉽죠? 이슬람교야. 자, 우리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 상식적인 문제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자, 불교는, 자, 누가 만들었죠? 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불리는 석가모니가 어디에서? 그렇죠. 인도에서 탄생을 했던 게 바로 불교였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둬야 돼. 자, 다음 문제를 보자.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과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자. 보자. 여성은 히잡을 착용한다. 얼굴을 다른 남자들한테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자기 같은 걸 씌운다 그랬죠? 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렇지.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교, 어떤 종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슬람 종교야. 자, 이슬람교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였어? 쿠란이었죠? 자, 쿠란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 자,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라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고 술도 먹지 말라 그랬어. 앞에서 나왔던 여성은 히잡을 착용한다. 여자는 남에게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다 이 쿠란에 적혀 있었던 거죠. 맞아. 자, 일생에 한번 메카를 순례해야 돼. 그렇지. 메카 어디라 그랬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곳이 바로 메카라 그랬죠. 그 메카가 가면은 성전이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성지 순례한다 그랬죠. 그렇지. 이 이슬람교의 성지가 바로 이 메카입니다. 그래서 이 메카를 꼭 일생에 한 번은 가서 순례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 자,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그렇죠. 이슬람의 성지가 있는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해야 한다. 다 쿠란에 적혀 있는 것들이야. 자, 이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자. 1. 우상 숭배를 배격한다. 어때요? 맞습니다. 자,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배격을 했어. 그래서 이 알라의 예언자라고 했던 무함마드조차도 그 얼굴을 그려놓고는 하지 않아. 우상 숭배라 그래서 오직 알라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아라베스크 무늬 같은 기하학적인 무늬로 이슬람교를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죠. 2번 무함마드가 창시하였다. 맞죠? 어디서? 그렇죠. 메카에서 창시하였다. 3번 쿠란을 경전으로 삼았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어? 성경책이 있다 그러면 이슬람교에는 쿠란이 있다 그랬죠. 자, 4번 알라를 유일신으로 숭배한다. 맞아. 기존의 이 메카 지방, 이 메카나 메디나 있던 이 아라비아 반도 지방에서는 여러분 어떻다 그랬어? 여러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교를 믿는다 그랬지. 여러 신들. 그래서 메카에 가면 300여 명의 신을 모시는 곳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무함마드가 등장을 해서 유일신, 오직 신은 알라 하나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4번도 맞고. 자, 5번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국교를 삼았다. 기억납니까?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국교를 삼았던 종교 뭐였습니까? 불을 숭배하고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어서 선의 신 아우라 마자다를 믿는, 그렇죠, 조로 아스터교였죠. 그래서 정답은 뭐야?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이슬람이 아니라 사산왕조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무함마드를 잇는 계승자라는 뜻으로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자, 중요하죠. 무함마드를 잇는 계승자야.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또한 정치적 지배자 역할을 했다. 이슬람에서는 종교와 정치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배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였어?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서 등장했었던, 그렇죠, 칼리프란 게 있었죠. 칼리프. 정답은 뭐가 됩니까? 칼리프야.
자, 이거는 이슬람교가 강하고 이런 지도자들의 힘이 강할 때는 이렇게 칼리프가 종교도 지배를 하고 정치적인 것도 지배를 했었어. 하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이슬람에서 이 세력들, 그 세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정치적인 지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술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건 또 다시 볼 거야.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자.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6세기경 육로교통로의 단절로 아라비아 해안을 돌아서 무역이 전개되면서 땡땡 땡땡 메디나 같은 해안 도시들이 번영하였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기억납니까? 70여 쪽을 보게 되면 어땠어? 자, 이슬람교가 탄생할 때 그 상황.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비잔티움 제국과 누가 격돌하는 시기라 그랬어? 그렇죠. 사산조 페르시아가 격돌하는 시기라 그랬지. 자, 동서문명의 교류가 이 당시에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길, 중국에서부터 비단길을 따라서 유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라? 사산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있는 곳을 거쳐갔어야 됐어. 그래서 상인들은 반드시 여기를 거쳐가야 되는데 지금 이 둘이 치열하게 다투니까 이곳을 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갈 수가 없으니까 육로가 아닌 밑으로 내려와서 아라비아 반도의 해안가를 따라서 바다로 이동한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해안가를 따라서 도시들이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랬어.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어디였어? 그렇죠. 이슬람교가 탄생을 했던 메카 그리고 메디나라 그랬어.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도시는 메카가 되겠습니다. 자, 미처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서술하시오. 왜 이 아라비아 해안을 돌아서 무역이 전개가 되고 이곳에 있는 메카나 메디나가 발달하게 되는 거야. 번영을 했냐는 거지. 그것은 무엇이었어? 그렇지. 비잔티움 제국과 어디가? 사산조 페르시아가 치열하게 대립을 하게 되면서 그 무역로 길이 막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쪽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이슬람 제국의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우리는 이슬람교가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탄생을 했는지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슬람 제국이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지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어떤 왕조. 자, 우리 중국에서도 뭐 수나라, 당나라, 뭐 기존에는 뭐 한나라 뭐 이렇게 나라별로 있었잖아. 이슬람도 마찬가지야. 왕조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건 뭐겠어? 일단은 이슬람교가 탄생을 해야 돼.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이슬람교를 탄생을 해. 하지만 어떻게 됐어? 메카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던 이 세력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다 그랬죠? 쫓겨나서 거기서 이슬람 세력을 키워서 어떻게 돼? 다시 메카로 쳐들어가서 이슬람교를 더욱더 전파시킨다 그랬어. 그 무함마드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죠. 1번은 바로 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그렇죠, 정치적 지배자, 종교적 지배자의 역할을 다하는 칼리프란 새로운 것을 뽑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2번이야.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자, 정통 칼리프 시대에서 자, 네 번째 칼리프였던 알리, 무함마드의 사위였다고 하는 그 알리가 어떻게 됩니까? 암살을 당하게 돼. 암살을 당하고 그 암살을 했던 세력이 누구야? 우마이야 가문이었단 말이야. 그 우마이야 가문이 이 정통 칼리프 시대를 끝내고 자신들의 왕조를 건립을 하는 거죠. 그게 우마이야 왕조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우마이야 왕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면 어떻게 돼? 그렇죠. 새로운 세력이었던 이 아바스조, 아바스 가문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새롭게 이슬람 제국은 아바스 왕조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순서를 보자. 무함마드의 아라비아 반도 통일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정통 칼리프 시대,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서 4명의 칼리프가 등장을 한다 그랬어. 정통 칼리프 시대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가 어떻게 돼? 우마이야 가문에 의해서 쪽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 우마이야 가문도 아바스 가문에 밀려서 새롭게 아바스 왕조가 건국이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라다나가가 되겠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마이야 가문 아까 어디서 등장을 했어? 뭐 때문에? 자, 처음에는 무함마드의 아라비아 반도의 통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그렇죠, 4명의 칼리프가 등장을 해. 정치와 종교를 모두 관장하는 정통 칼리프 시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 이거를 독점하기 위해서 우마이야 가문 애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만든다 그랬지? 칼리프를 죽이고 나서 우마이야 가문이 등장을 했어. 자, 우마이야 가문 때 자, 칼리프를 세습하면서 이슬람은 뭐라 그래?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정답입니까? OX. 정답은 O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이슬람이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야.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 자,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수니파 같은 경우는 자 알라의 후손이 알라가 아니지 무함마드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칼리프가 되어서 이 이슬람 제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반대로 시아파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무함마드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 무함마드 쪽의 가문 사람들만이 이슬람 제국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리는 게 바로 이 우마이야 가문 때입니다. 뭐야, 정통 칼리프 시대 마지막 칼리프가 누구라 그랬어? 무함마드의 사위였다는 알리란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야씨, 무함마드 사람만 하는 게 말이 돼? 누구나 무함마드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가 있어. 해서 우마이야 애들이 자기네들이 독점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 때, 왕조 때 이슬람이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됐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것은 중요해. 오늘날 이슬람이 다른 서양 세력들과 서로 이렇게 막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지 이렇게 하는 테러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종교들을 이제 배척을 하는 거지. 자신들의 이슬람교만을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이슬람끼리도 싸웁니다. 바로 이 수니파와 시아파. 무함마드의 후손만이 이슬람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시아파와, 아니다, 무함마드가 아니더라도 가문 쪽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수니파. 이렇게 지금도 수니파 시아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치열하게. 자, 아무튼 여기 정답은 O.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기억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1세기 중엽, 자, 셀주크 투르크. 오늘날 뭐야? 터키야, 터키. 자, 셀주크 투르크가 땡땡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에 진격하여 혼란을 수습하자. 자, 여러분, 수도가 나왔네. 자, 우리 수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무함마드 어디에서 이슬람을 창시했어? 메카였죠? 그렇죠, 메카. 그 다음을 이었던 게 바로 어디였어? 정통 칼리프 시대였지. 정통 칼리프 시대 때도 기존에 있던 메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나게 돼. 누구에 의해서? 우마이야 가문에 의해서 끝나게 되죠. 자, 우마이야 가문은 메카를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야, 거기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우마이야에 뒤를 왕조가 어디였어? 아바스 왕조였죠. 아바스. 이 아바스 왕조 때는 또다시 수도를 옮기죠. 바로 어디? 바그다드로 수도를 옮겼잖아. 맞아. 자, 그럼 여기 보면 알 수 있겠다. 수도가 바그다드였대. 어떤 왕조야? 아바스 왕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셀주크 투르크가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에 진격하여 혼란을 수습을 하자. 자, 칼리프는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자를 술탄에 임명을 하고 정치적 권한을 임명을 하였다는 거야. 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기가 되면은, 자, 이 이슬람 제국을 운영하는데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는 거야. 자, 이슬람은 어때? 아라비아 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널리 전파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도 그 이슬람을 받아듣던 세력인데, 이들의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이제는 애들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칼리프는 어떻다 그랬어? 정치와 종교를 모두 주관한다 그랬지. 하지만 이때가 되면은 셀주크 투르크에게 뭘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종교는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겠지만 정치적 지배, 이슬람 제국에 대한 그런 지배 같은, 정치 지배 같은 경우는 이 셀주크 투르크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었던 게 바로 뭐야? 그렇지, 술탄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셀주크 투르크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권한을 위임을 하였다. 칼리프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약화가 되는 거지. 기존에는 정치, 종교를 모두 다 칼리프가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때가 되면 술탄이 등장하게 되면서 술탄에게 정치적 권한을 넘겨줘서 칼리프의 힘은 약해지게 됐습니다. 자, 아바스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칼리프를 선출하였다. 자, 무엇이야? 칼리프를 선출한 시기는 언제일까? 칼리프를 선출한 거. 칼리프가 언제 등장을 하게 돼? 무함마드가 죽고 그 다음에 무슨 시기가 왔었어? 정통 칼리프 시대가 왔었죠? 그래서 선출에 의해서 칼리프를 뽑았단 말이야. 근데 선출을 뽑았던 게 어느 시대가 되면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4대째에서 끝나게 되고 우마이야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칼리프직을 독점을 하게 되죠. 우마이야 가문 쪽 애들이. 아무튼 칼리프를 선출한 것은 정통 칼리프 시대야. 자, 2번, 아랍인 우대 정책을 펼쳤다. 이건 어디입니까? 그렇지, 바로 우마이야 가문 때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우마이야 가문과 아바스 왕조, 자, 둘의 차이점이 바로 뭐였어? 아랍인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자, 우마이야 가문,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아랍인들만이 되게 우대한 정책을 펼쳤다는 거야. 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겠지. 근데 기존에 이슬람은 어디에 탄생을 했어? 아라비아 반도에 탄생을 했고, 아랍인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퍼졌을 거야. 그리고 이슬람 애들이 세력,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슬람을 믿게 되는 건데, 이 우마이야 왕조 때는 오로지 아랍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야. 같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더라도 아랍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우마이야 가문이 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을 했었던 아바스 왕조, 바그다드를 수도로 했던 아바스 왕조 때가 되면은 이런 아랍인 우대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폐지를 하게 되고 모두를 다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아랍인 우대 정책을 펼친 것은 우마이야 왕조니까 2번도 아니네. 자, 3번 이베리아 반도까지 지배하였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지배했다는 것은 자, 우마이야 때도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후 우마이야 왕조. 자, 어떻게 됐어? 우마이야 왕조가 누구한테 망한다 그랬지? 아바스 왕조한테 망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 때 얘네가 이베리아 반도까지 지배를 했었잖아. 자, 근데 수도는 어디였어? 다마스커스였죠. 그 다마스커스는 이제 아바스 애들한테 뺏기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 도망을 가서 그들이 영토를 확장했었던 이베리아 반도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게 바로 어디였어? 후 우마이야 왕조. 뒤에 생긴 우마이야 왕조다 해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지.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자, 4번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아주 중요하죠. 아바스 왕조 왔습니까? 맞아. 자, 아바스 왕조 때가 되면은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자, 왜? 그렇지. 동서 문명이 서로 교류하는 그 비단길이나 이런 곳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서 서로 당나라랑 이 아바스 왕조가 치열하게 싸우게 돼. 탈라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승리는 누가 됩니까? 그렇지.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비단길에 대한 권리를 얘네들이 획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탈라스 전투에서 의의는 뭐야?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당나라의 많은 병사들이 어떻게 돼? 포로로 당나라 아바스 왕조 잡혀가게 돼. 근데 이때 넘어가는 당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중국에서만 갖고 있었던 재지술,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아랍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재지술이 그래서 아랍 쪽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겠지? 아무튼 탈라스 전투 승리하였다. 아바스 왕조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자, 5번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였다. 예루살렘 어디야? 그렇죠.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그 예루살렘을 자, 방금 위에서 등장을 했었던 어디? 이 셀주크 투르크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두고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이나 애들이 어떻게 압박을 받는 거지. 우리의 성지를 빼앗긴 거 아니야.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자,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압박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했던 것은 셀주크 투르크야. 자,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어요? 어렵지 않을 거야. 일본에서는 시대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무함마드에 의한 이슬람교가 탄생을 하고 정통 칼리프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는 우마이야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고 아바스 왕조가 등장하는 것도 알아둬야 돼. 그래서 그 왕조별로 어떤 정책이 펼쳐지게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